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요? 두 분 모시고 마감 전략 앞두고 세워보겠습니다.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 그리고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섹터는요. 바로 전력 설비. 전력기기 쪽입니다. 수요 폭발 기대감 속에 신고가 행진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도 한 차례 더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하반기 재평가의 시간을 거쳐서 이 비싸다라는 논란을 다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종효 이사께서 이쪽을 봐주셨는데 선정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시세가 워낙 강합니다. 네, 일단 뭐 구조적 성장이냐 일시적 성장이냐를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구조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또 뭐 10년 간다. 그다음에 뭐 마진율도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뭐 시작하는 국면이라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양광 풍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또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된 것도 고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노후된 설비에 대해서 뭐 전혀 교체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전력 그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련된 인프라도 하다못해 이제 충전기 관련돼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미국에 가장 빠르게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재가 많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이 설비를 다 교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사실 이 내용들이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호재가 많은 데 있어서 오늘 한 차례 더 이렇게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데는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뭐 얘기야 다 된 것이지만 실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뭐 새로 만든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한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30대 전기차가 동시에 뭐 충전을 한다고 칩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노후된 상황에서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낮은 전력으로 충전을 해도 불가능한 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 전력량 대비해서 전기차가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전력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부족한 데가 너무 많다. 이런 데도 다 교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하셨던 미국의 노후화된 그런 설비들 다 교체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내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을 발생시킨 다음에 어딘가로 다 송배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송배전 설비가 지금 갖춰져 있느냐? 갖춰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의 충전기,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기가 과연 얼마만큼 완료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또 송배전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송배전 자체가 워낙 낡고 그다음에 이제 배전 효율이 송전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HVDC 같은 것들로 바꾸는,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초고압으로 송전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숫자로 찍힐 시간이다라는 측면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LS 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이 같은 이유를 또 반영하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변압기, 차단기 중심으로 한 신고가 랠리가 6월에 이어 이렇게 7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김종효 이사께서는 구조적 성장에 한 표를 주셨단 말이죠. 오늘 키움증권 리포트도 보면 지금 안 비싸다 이렇게 신고가 나오고 있지만 비싼 구간 아니다. 어때요? 그렇죠. 이건희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밸류 부담 없습니까? 워낙 밸류가 낮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밸류가 좀 비싸 보일 수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실적이 올라오면 이 밸류는 아마 또 다시 내려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1980년대 이후로 지금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 게 지금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리만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그때도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그때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일자리 및 인프라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그게 지금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력회사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결국에는 모아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송전도 해야 되고 배전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보면 작년부터 수주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그러니까 미국발 이제 수주였는데 이게 보면 마지막 발전에서 이제 변전소까지 오면 변전소에서 가정으로 갈 때 그때 쓰는 이제 중소형 변압기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거의 매출의 70-80%가 한전이었다가 지금은 70-80%가 미국이 되는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뭐 현대일렉이나 이제 뭐 LS일렉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또 중동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에 대해 전력 설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뭐 하다못해 전기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도 계속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결국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소를 예를 들면 이게 직류로 온 거를 또 교류로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환이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선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뭐 LS라는 종목이 예전에 주목받았던 이유도 보면 사실은 대만에서 해상 풍력 단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목을 받았거든요. 해저 케이블. 네, 해상 그렇죠. 바닷속에 이제 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마 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당분간은 이 투자가 끝날 때까지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뭐 빠질 때마다 좀 보시는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오늘 사실 뭐 원전도 워낙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결고리를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그리드 이쪽까지도 오늘 들썩이잖아요. 이쪽의 이슈는 이 전력 설비에서 조금 더 확장된 맥이 확산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은 약간 좀 섞여 있죠. 뭐 전력 설비는 워낙 꾸준히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 지금 오늘은 원전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섞여 있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그리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여름철만 되면 나오죠. 스마트 그리드 계절적으로. 얘기는. 예, 나오는데 스마트 그리드가 사실은 좀 말은 되게 멋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 보면 이게 메탁이라고 하죠. 이제 전기가 얼만큼 썼는지를 이게 디지털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서 이게 바로바로 이제 전송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지금 일부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이렇게 묻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돼서 움직이고 오늘은 원전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답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사님께 마지막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신고가 쪽으로는 변압기 3인방 그리고 재룡전기 워낙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좀 고개 들고 있는 뭐 보성파워텍 이쪽도 사실 스마트 그리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서전기전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아직 좀 올라올 수 있다. 전선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전력 설비에서 넓은 범주에 포함이 되긴 하잖아요. 이쪽 후발주자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고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뭐 섞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뭐 단기 탄력을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중에 누가 대장이냐라고 물으면 답은 뻔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탄력적인 어떤 시세, 뭐 탄력적인 시세는 반대로 그만큼 하락 리스크도 같이 지고 가는 그쵸.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뭐 수익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심축은 신고가 종목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뭔가 접근해 보신다면 네. 실적의 개선 속도가 빠른 뭐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도 뭐 매력적이겠습니다만 저는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신고가 종목보다 더 좋은 점을 별로 찾지를 못해서 여전히 신고가권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배에서도 중동에서도 미국에서도 세 개가 다 터진 거잖아요. 네.
근데 중동 쪽에 아직도 터질 게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전력 다 자체 조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로 물론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도 전력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긴 정말로 맨 땅의 헤딩이니까 네네. 전력 인프라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뭐 지역적으로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종목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이게 뭐 송배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LS랑 효성중공업 그 둘이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탑픽이 있어요? LS 일렉트릭보다는 저는 LS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S 일렉트릭도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LS는 자회사들이 지금 LS M&M 빼고 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LS 전선, LX 뭐 엠트론까지 전부 다 좋은데 네. 문제는 LX M&M이 지금 실적이 구리 가격에 연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 재련 수수료는 뭐 비교적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이 종목은 LNF랑 최근에 전구체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2차 전지 금액. 소재주로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선 가지고 있죠. LS전선의 자회사로 KT 서브마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상풍력타워에서 전력 끌어오는 것도 턴키로 스스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것도 LX 일렉트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지금 LS그룹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BPS는 한 14만 원 정도. 네. 현재 주가는 아직 뭐 9만 원 초반 정도니까 저는 뭐 BPS 300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한 0.9배에서 0.8배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의 주가 흐름 바라기보다는 한 1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2만 원까지 보시네요. 최근에 10만 원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정말 느리기로 유명한데 자회사들 모멘텀들을 다 가져가면서 이제 LS의 12만 원 선까지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8만 원까지 관심주 LS였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섹터입니다. 오늘도 좋았습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 밸류체인 그 중심에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강하지만 장비주의 강세도 만만치 않게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 본격화하면서 이쪽으로 과연 다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반영됩니다. 하나기술 PNT가 이번 주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희 부장님 여기 보신 이유가 뭘까요? 장비주들이 보면 참 투자하기가 좀 힘든데 특히 네. 지차전지 장비주들은 뭐 왜 지차전지 장비주들은 한번 올랐다가 또 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되게 복잡하죠. 변동성이 네. 좀 크고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나마 좀 제일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게 PNT였는데 가장 무거웠죠. 무거웠는데 어제 좀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제 그 이유를 보면 필 에너지가 이제 14일날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워낙 또 흥행을 했고 지금 근데 상장 가액 자체가 보면 시가총액이 3천억이 훨씬 넘는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계산해 봤을 때 만약에 2배 이상 상승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장비주들이 너무 싸게 느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나머지 엔터주들이 따라 올라온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불을 지펴준 게 하나기술이 1,720억짜리 이제 턴키로 이제 수주를 받았죠, 장비를. 네. 물론 고객사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중국 쪽이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엔 작년부터 우리가 흔히 계속 들어왔던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까지 다 해서 계속 뭔가 합작 법인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수주를 받고 계속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JV를 만드는 건 발표는 했는데 공장이 지금 아직도 짓고 있는 데가 더 많고요. 이제 삽을 떠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럼 장비 발주는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장비주들이 좀 늦게 이제 시작을 하고 양극재가 먼저 갔다라고 하면 장비주가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장비라는 게 워낙 고가가 아니라 이제 그닥 크진 않지만 뭐 1,000억 단위, 뭐 100억 단위, 10억 단위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변압기처럼 계속 누적되듯이 쌓이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고 느끼면 밸류를 더 주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지금도 일부 장비주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옥석을 가리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양극재가 이끌었잖아요. 2차전지 밸류체인. 그럼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JV 설립과 관련된 합작사 쪽으로 공장 구축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주인공 될 확률 높다고 보세요? 이들이 시세를 이끌어 갈까요? 일단 2차 전지 장비가 시세를 이끌어가기에는 전체 시총은 너무 적기 때문에 약하다. 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양극재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뭐 다른 소재주들도 갑자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제 네. 이런 게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2차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같이 좋아지죠. 예, 그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이제부터 좀 관심을 본격적으로 좀 가져보셔야 된다. 거래가 심상치 않게 터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코프로의 100만 원 영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나기술이라든지 피레론즈의 영향이 더 개별적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필 에너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김종효 이사님도 이거 의미 있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4일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모회사인 필옵틱스가 날아갑니다. 주가가. 만약 필 에너지가 상장돼서 장비주들에 대한 밸류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상장한 날은 오히려 이 종목이 거래대금을 뺏어가서 다른 종목에 변동성을 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시총이 비교적 작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장비주들이 계속 진입해서 하나의 이제 ETF를 잃을 정도로 시가총액 규모가 쌓이게 되면 수급도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ETF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다음에 MSCI 지수에도 편입되는 그런 요인들이 쌓이면서 수급적으로도 엄청 강한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길게 보면 이 업종 내 이 세그먼트 안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쌓아주는 또 하나의 어떤 패러그룹을 만들어주는 일원이 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데는 결국은 발주 시기다. 그런데 지금 발주 그 시기 자체가 조금 전에 이제 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 닦고 이제 공장에 뭔가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숫자가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작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끌고 가는 힘은 없을지 몰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돌 때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3사에 단합품하거나 필수 장비이거나 이런 쪽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메인을 우리가 하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워닝 IPS를 포함해서 여러 장비주들이 있지만 네. 실제로 그 반도체 8대 공정의 메인 장비는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차전지 쪽은 그렇지 않다. 네. 상당히 많은 공정에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메인을 잡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와 관련돼서는 뭐 소재,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셀까지 완성된 반제품의 부품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밸류 체인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재료값만 좀 잘 확보한다면 전체 밸류 체인을 앞뒤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순환매 일원으로서 또 전체 산업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장비, 셀에서의 순위는 어때요? 뭐 우선순위 때마다 지금 보시는? 바뀌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셀이 너무 뭐 극도로 갔다고 싶으면 셀이 먼저 조정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소재 쪽에 굉장히 밸류를 많이 줬는데 소재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잠시 흔들린다든지 하면 뭐 장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좀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의 뭐 금리 문제로 인해서 전체 성장주가 조정받을 때는 다 같이 조정받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셋 중에서 뭐가 최우선이냐를 뭐 주가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네. 다만 뭐 시가총액 순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셀이 최우선,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장비 이 순으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의 계절이 온 건 맞나요?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목표가 상향 조정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10만 원까지 있었는데 이를 다 뚫어내고 지금 12만 원 거의 목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부장님도 하나기술 PNT 거래대금 싹쓸이가 뭔가 의미가 있다 하셨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신규 매수, 당장 지금 매수한다는 시점에 있어서는 약간 타이밍이 늦었을 수도 있죠. PNT도 그렇고 하나기술도 그렇습니까? 네, 뭐 단기 급등 폭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주가 나오는 시기고 숫자가 찍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추격해서 들어가면 뭐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지만 결국은 지금 뭐 공사가 예를 들어 착착 진행되고 장비 발주가 착착 진행된다면 그러면 뭐 숫자는 앞으로 더 쌓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높았던 밸류도 낮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투자의 시기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2025년까지 대부분의 그 소재 쪽에 그다음에 셀 쪽에 발주는 받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마 장비는 올해와 내년 초까지가 장비 발주의 어떤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 여력도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조금 존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NT도 지금 거의 직전 고점 돌파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여력이 있겠군요. 그러면 부장님께 다시 전략을 여쭤볼게요. 장비 안에서도 좀 세분화 전략을 세워주세요. 셀 메이커 3사가 다 JV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국 현지화 전략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부터 장비가 발주가 되게 되면 3사에 다 납품하는 쪽으로 수혜 가져가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떤가요? 뭐 3사에 다 납품한 전력이 있는 회사도 있긴 한데 사실은 보통 한 2개 회사 정도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개 회사에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정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국 공정, 그다음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보면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전국 공정이 가장 좀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못 만들면 조립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검사도 계속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가장 좀 무시받고 있는 공정 중에 하나가 믹싱 공정인데 네. 처음에 이제 원재료를 좀 섞어줄 때 잘 섞지 않으면 처음에 불량이 나버리면 끝나버리죠. 근데 이 소재가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테스트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쪽은 굉장히 고가의 원료를 써서 처음에 섞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믹싱 장비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윤성 FNC랑 뭐 TSI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두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네. 이 두 회사는 지금 거의 지금 그 3개사에 거의 고루고루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믹싱 장비 쪽도 여전히 근데 보면 생각보다 윤성 FNC는 한번 시세를 줬고 TSI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를 좀 덜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전국 공정 중에서도 코팅이라든지 프레싱, 슬래팅 이거 그 다음 단계인데 이거를 다 하는 쪽이 PNT입니다. 예, 그러면 이쪽을 여전히 그래서 PNT가 대장이고 가장 지금 시총이 높은 회사죠. 1조가 유일하게 넘는 회사고 하나기술은 생각보다 지금 시총이 비싸다가 평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이번에 수주로 이제 그게 다 씻겨져 나가면서 사실은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픽 골라볼까요? 네, 타픽은 여전히 PNT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변동성 자체가 PNT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의 모멘텀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여타 분위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분위기가 좋을 때는 대장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공정 중에 프레싱, 코팅, 프레싱, 슬리팅 공정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장비 기업 중에 지금 수주 잔고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뭐 거의 2조 가까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납품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장비가 보통 인도되는 데 있어서 길면 한 1년 6개월, 짧으면 한 1년, 그다음에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국에는 계속 쌓아가면서 실적이 나중에 반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시면 PNT 실적이 계속 올라올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2차 전지 장비 중에는 대장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좀 주세요. 네. 68,700원 전고점 뚫어낼까요? 일단 뭐 당연히 뚫어낼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물론 이제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는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네. 주에는 좀 쉬어가더라도 또 한번 모멘텀 생기면 또 한번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9만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히려 한 6만 원으로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까지 보셨고요. 손절 라인 6만 원 타이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장비주가 강한데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 갔기 때문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앞서 드렸잖아요. 에코프로가 이번 주처럼 100만 원 이렇게 강한 시세를 뽑아내줘야 장비까지 물줄기가 갑니까? 아니면 에코프로가 조금 쉬워져야 오히려 장비까지 후발주자들이 더 강하게 갈까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쉬어줘야 더 강하게 가겠죠. 수급이라는 게 제한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100만 원을 찍었냐라고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러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가 좀 쉴 때 네. 나머지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좀 쉴 때 이런 장비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우 회사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제 쉬어줘야 한다? 시장의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나 에너지가 모든 종목을 다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반도체 쪽으로 다시 또 시장 분위기가 몰려서 폭발하면 2차 전지 전체가 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뭐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끝날 때까지 혹은 뭐 그 이후 조금 더 진행되는 한 뭐 9월, 8월, 9월 초 정도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도주를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종목 내에서의 순환매는 뭐 어느 때는 장비, 어느 때는 뭐 셀,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갈 개연성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그립은 놓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만약에 뭐 관련된 종목에서 탑픽을 꼽으라면 네. 3사에 다 납품하고 있는 TNT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공감대가 이뤄지네요. 에코프로 BM 다시 또 힘을 내면서 막판 고점을 높여가려는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영향권 안에서 조금은 쉬어줘야 장비주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